그리고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을미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청일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네, 얘기했잖아. 아까 청나라가 그게 나라예요? 서태후 한 끼에 800만 원씩 먹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아니죠. 청나라는 완전히 맛이 간 상태였어요. 청일전쟁 때 청나라 함대에서 대포를 뽕 쐈대요. 그래갖고 대포가 뿅 날아가서 일본 배 앞에서 펑 하고 터졌는데 파편이 날아가서 일본군을 관통한 게 아니라 콩가루가 퍽 하면 터지면서 머리 위에 다 콩가루가 내려앉았대요. 이거 뭐, 이게 방산비리예요. 윗물이 썩으니까 아랫물도 썩었고 공무원들이 다 쓰레기인 겁니다. 돈 받아먹고 포탄을 납품받는데 쇠조각이 아니라 콩가루로 만든 포탄을 납품받아서 그거를 전쟁에서 쐈으니 청나라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잘 비교해야 돼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방산비리 있었잖아요. 그거 웃고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 방산비리는요, 엄벌로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망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막 청나라한테 막 욕을 해요. 이놈의 새끼, 시모노 새끼야. 시모노 새끼 조약. 시모노 새끼 조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시모노 새끼 조약으로 일본은 여기는 요동반도를 일본이 이제 할양받게 돼요. 근데 이것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러시아죠. 야, 일본도 많이 컸다. 청나라 이기네? 야, 너 이러다 막 우리도 치겠다, 너? 안 돼. 하지 마. 또 요동반도 돌려줘, 빨리. 내 말 안 들어? 독일, 프랑스 내가 다 데려왔어. 우리 3국에 간섭하니까 당장 돌려줘,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이 악물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일주일 만에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줬으니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나선 3국 간섭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겨놓고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개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여기서 개는요, 학생들이 써서 드리는 말씀인데 순수 우리말로서 강조의 의미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여기는 일본은 러시아 때문에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명성황후께서 이때 갑오개혁한다고 이제 친일 공무원들한테 이제 좀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야, 이 청나라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일본한테 지네. 근데 일본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러시아한테 꼼짝 못하네? 나 친러인데? 나 베베르랑 친한데? 안 되겠다. 여기는 친일파 놈들 몰아내고 칠런의 각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명성황후가 칠런의 각을 만든 거예요. 여기는 친일파 다 몰아내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 더럽겠죠. 저기 있는 명성황후가 살아있는 한 우리 일본은 조선을 먹을 수 없구나. 저 여자를 제거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그거를 이행을 합니까?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놓은 을미년의 명성황후를 집단으로 폭행한 뒤에 살해한 바로 을미사변이 벌어진 겁니다. 고종이 보는 앞에서, 고종의 아들 순종이 보는 앞에서 고종의 부인이자 순종의 어머니였던 명성황후는 무참한 죽음으로 돌변하게 되고요. 그 시신을 토막내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냥 산에다가 연못에 뿌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복궁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 당시 일본 낭인 40명을 호위했던 부대가 우리나라 부대예요. 이 당시 친일파 군인 공무원들의 작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이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교활하게도 당시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의 숙적이었던 대원군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뒤에 대원군이 명성황후를 죽인 것처럼 거짓 발표를 해요. 어우, 슬프모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깡패를 시켜 죽이다니. 아이고 모셔, 아이고 모셔. 다시는 경복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일본이 조선에 남은 왕과 세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중단됐던 그 명성황후 때문에 중단됐던 갑오개혁을 을미년의 이름을 따서 을미개혁이라고 해서 다시 막 실시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고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깡패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나와 내 아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무참히 살해를 했어요. 근데 걔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그 살인마들이 나와 내 아들을 지켜준답시고 궁궐에서 보초를 쓰고 있어요. 이때 고종은요,
독을 타서 날 죽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연세대학교 만든 언더우드, 그 부인이 만든 음식만 먹는데, 그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인이 음식을 집에서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금고에 넣어요. 그래서 열쇠로 잠근 다음에 작은 금고를 가져오면 고종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금고문을 열고 거기서 꺼낸 음식만 먹었다는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고종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1896년 병신년에 1월달 새벽녘에 궁녀가 타는 가마를 타고 아들 순종과 함께 아관으로, 아관이 얼마 안 멀어요. 경복궁에서 도보로 쭉 세종로 따라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덕수궁 나오잖아요. 그 덕수궁 뒤가 러시아 영사관이니까 도보로 한 20분? 천천히 가도 20분이면 가거든요. 20, 30분 정도? 30분 거리인 아관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게 아관 파천환이에요. 러시아 영사관으로 파천했다. 우리나라에서 궁궐 버리고 도망간 임금 셋 있죠. 임진왜란 때 선조, 정묘병자호란 때 인조, 그리고 이 당시 을미사변 직후에 고종이에요. 그 심정은 이해해. 정말 나라도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잡으세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막 전쟁 났어요. 막 청와대로 막 나쁜 놈들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갖고 막 대통령실하고 다 막 했어요. 무섭죠? 막 이 나라 못 살겠죠? 그럼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타고 저 미국으로 도망가면 되겠네. 그 심정은 이해해요. 무서우니까 도망가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죠? 왕이잖아요. 본인이 왕이잖아. 그럼 자기가 도망가면 남은 백성들은 뭐가 돼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관으로 도망가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열강의 이권 침탈장으로 전락을 해요. 나를 바보로 하는 거. 이거 왕도 도망가네? 바보네? 러시아 형사관으로 도망간대. 야, 다 해먹자. 러시아가 와가지고 산림체벌권, 일본이 철도부설권, 청나라가 전신선 가져가고, 미국이 전기선 가져가고, 나라가 막 국토가 엄청 황폐하다고 누가 팔아먹어? 이제 완용이 막 대신들이 막 신났다 하면서 돈 받고 이제 팔아먹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시 고종이 있었던 구 러시아 공사관 내 침실이에요. 커요, 작아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고종이 어떻게 해요? 답답했는지 1년 만에 돌아봐요. 고종이 환궁을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그 좁은 방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진짜 무능한 게 맞는 게 이렇게 이때 만약에 고종이 정신 차리고 그래, 입헌군 주정 가자. 새로운 정치 제도로 가자. 시대적 흐름을 읽었다면 자기는 그냥 뒤로 딱 빠져가지고 지금 일왕이나 영국의 왕실처럼 나라에 구심점 되고 마스코트 되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 뭐 서재필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앉혀놓고 정치 맡기고 못하면 선고로 갈아치우고 더 다음 똑똑한 애 앉히고 자기보단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본도 지들 표현으로 천황이 있고 러시아도 황제가 있고 중국도 황제가 있고 황제 있는 나라들이 다 잘 풀리는구나. 내가 어차피 청일전쟁으로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왕이 아니라 돌아가서 황제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거꾸로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환궁을 하자마자 조선이랑 국을 버리고 대한 황제의 국가를 만든 거. 이게 대한제국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환구단이 뭐냐면 이게 지금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뜰하게 있는 건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에요. 하늘에 대한 제사는 누가 지낼 수가 있다? 중국 황제만. 왕은 우리나라 역대 조선왕은 땅에만 제사를 지냈어요. 토지신, 곡식신. 그게 사직 아니에요. 종묘사직에 제사 지낸다 할 때 사직. 근데 나는 이제 황제니까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죠. 왜? 청일전쟁으로 끝났으니까. 조선 최초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고종이. 저기는 환구단에서.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황제 즉위식을 갖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선시대예요? 대한제국의 시대예요? 대한제국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 만들고 이 고종이 뭐 나름 노력은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헌법이었던 대한국 국제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건물, 이 땅이 누구 거라고 이제 국가에서 증명서 띄워주죠. 그 어머니들 거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매매할 때. 왜 건물이나 집 살 때 등기부 띄워본다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등기부를 제도를 만들어요. 그걸 지계라고 그래요. 그 지계가 이렇게 지는 지계가 아니라 등기부예요. 건물과 토지의 주인을 국가에서 증명해주는 뭐 이런 제도도 시행하시고 철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운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각종 근대식 관립학교도 만들고 유학생도 보내고 또 외교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우리나라 요 땅이 이제 북간도라고 그래서 요 당시에 이게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북간도를 지금 연변 지역인데 이걸 여기는 함경도로 편입하신 분이에요. 고종이. 그리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여기는 독도를 부속도서로 편입시킴으로써 칙령 41호로서 오늘날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역사적 근거도 만들어주신 정말 노력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못한 게 이완용 같은 인간들을 요직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 개혁이 성공했겠냐고. 실패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로 따지면 왜 학교에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요. 소풍 갈 때도 책 가져와서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나무 밑에서 혼자 공부하고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좀 성적은 조금 미흡한 딱 그 스타일이야. 이 고종이 노력은 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던 이것이 바로 고종의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